여러분, 지금 한국 증시가 전례 없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6% 넘게 대폭락하며 주저앉았습니다. 여의도 증권가는 그야말로 비명이 터져나오는 아비규환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중동발 전쟁 공포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덮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옥 같은 폭락장에서도 살아남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방산과 석유, 해운주들이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이 기회일까요? 아니면 대폭락의 전조일까요? 2026년 3월 긴급 진단. 돈지식 충전소에서 지금 공개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 공습이었습니다. 이란의 주요 군사 거점이 공습을 받으며 충돌이 현실화됐죠. 중동은 순식간에 화약고가 되어 전 세계를 긴장시켰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실질적인 봉쇄 가능성까지 언급됐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자 안전자산 선호가 극에 달했죠. 전 세계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져 주식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나스닥 선물마저 1% 넘게 급락하며 공포를 키웠습니다. 이제 시장은 전쟁이 장기화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코스피 폭락장 속에서 유일하게 불기둥을 세운 종목들이 있죠. 바로 전례 없는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는 K방산주입니다. 한화에어로는 시총 70조를 돌파하며 15% 이상 폭등했습니다. LI진엑스원은 30% 가까이 치솟으며 상한가 근처를 찍었죠. 풍산과 현대로템 역시 동반 급등하며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갈등이 고조될수록 무기 수요는 폭발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우리 무기들의 실전 성능은 이미 검증된 상태입니다. 글로벌 갈등이 K방산에는 강력한 호재로 작용하고 있죠. 투자자들은 이제 방산주를 단순 테마주가 아닌 실적주로 봅니다. 방산주와 함께 폭주하는 또 다른 종목은 바로 석유주입니다. 극동유화는 시작과 동시에 30%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S-오일 또한 27% 넘게 오르며 폭등세를 이어갔죠. 이런 급등의 배경에는 미친 듯이 치솟는 국제유가가 있습니다. 브렌트유는 장중 한때 13%나 폭등하며 시장을 놀래켰죠. 작년 이후 최고가를 찍으며 에너지 대란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공급망은 마비될 수밖에 없죠. 정제 마진의 추가 강세가 예상되며 정유사의 이익은 커집니다. 이제 기름값 상승은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전 세계 석유 교역의 27%가 지나는 길이 차단되었습니다. 이는 해운사들에게 엄청난 반사 이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해상 운임가가 폭등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대한해운은 이 뉴스에 30%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펜오션 역시 21% 가까이 치솟으며 급등세에 동참했죠. 해운 대장주인 HMM도 14%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류 대란이 오히려 이들 해운사들에게는 강력한 호재가 된 셈입니다. 전쟁의 공포가 시장의 승자와 패자를 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코스피만 유독 6%라는 기록적인 폭락을 맞은 걸까요? 전문가들은 시장이 이미 과열 상태였다고 지적합니다. 연초 이후 코스피는 단 2달 만에 50% 가깝게 폭등했습니다. 기술적 과열을 뜻하는 이 격도는 이미 위험 수준을 넘었습니다. 심지어 2000년대 닷컴버블 시절보다 더 심각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주가 자체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전쟁이라는 악재가 트리거가 된 것이죠. 나스닥보다 하락폭이 큰 이유는 그만큼 거품이 많이 끼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결국 올 것이 온 것일까요? 시장은 이제 냉혹한 검증을 요구합니다. 자, 그럼 이 수혜주들이 정말로 더 갈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상한가를 친 종목들이 단순한 뇌동 매매인지 팩트 체크가 필요하죠. 방산주들의 경우 수주 잔고가 이미 역대급으로 쌓여 있습니다. 즉, 전쟁이 아니더라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탄탄한 기업들입니다. 석유주 역시 정제 마진 개선이라는 확실한 숫자가 보입니다. 유가 상승분보다 더 비싸게 제품을 팔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죠. 과거에도 지정학적 위기 때는 늘 변동성이 극심했습니다. 실적과 테마를 구분하는 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시장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대부분은 국내 증시가 일시적 과열 국면이었다고 분석합니다. 연초 대비 50%나 급등했던 주가 자체가 부담이었다는 설명이죠. 신영증권연구원은 호르무즈 해협의 실질적 봉쇄를 우려합니다. 에너지 공급 부족으로 인해 정제 마진의 강세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즉, 에너지와 물류 섹터의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만 기술적 반등과 진바닥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낙관론보다 보수적인 접근을 권고하고 있죠. 신중한 분할 매수라는 한국어 자막이 강조되며 화면이 전환됩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포트폴리오의 재점검입니다. 과열된 종목은 비중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금도 비중이다라는 격언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방산과 에너지 섹터는 조정 시 눌림목 매수를 고려해보세요. 단 한 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분할 매수로 접근해야 합니다. 공포에 질려 투매하기보다는 시장의 중심축이 어디인지 보세요. 위기 뒤에는 반드시 새로운 주도주가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위기를 기회로라는 한국어 자막과 함께 차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긴박한 하루였죠. 시장이 흔들릴수록 감정보다는 데이터와 팩트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끊임없는 공부입니다. 돈지식 충전소는 내일도 시장의 숨은 기회를 찾아오겠습니다. 중동 정세의 추가 변화와 국내 증시 향방을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고품질 콘텐츠 제작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한 종목을 남겨주시면 답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돈지식 충전소였습니다. 오늘도 성투하는 하루 되세요.